날씨는 더 좋다 그죠 오늘. 저녁은 드시고요. 오늘 진도가 28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예? 토요일 오후 수업은 시간이 4시간이고 3시입니다. 토요일 날. 예. 이번 주 이제 지나면 이번 주 중에 뭐 요약책도 나오고 이제 책이 또 문제집도 기출 문제집도 나오고 나와요. 어쨌든 월요일 달에 요약집 강의하는 과목도 있고 많고 어쨌든 요약집을 보실 수 있을 정도는 민법 한 과목이나 2차 과목에서 뭐 공법이나 아니면 공시법 정도는 공부를 좀 해도 2차 하시는 분들은 공법 공시법 1차 1, 2차 동차 하시는 분은 1차 두 과목은 기본 요약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돼. 2차는 뭐 아직까지 공부를 특히 야간반은 공부를 많이 못 하시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일단 목차가 일단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배우시는 법이 앞에 넘겨보시면 전주에 254페이지 254페이지 전에는 배우신 법이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셨어요. 시험 과목에 들어있는 법이 두 개인데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셨고 지금 배우시는 법이 254페이지 위에 타이틀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죠. 자, 요 법을 배우실 때 이 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먼저 알고 보셔야 돼. 큰 틀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할 때 등에 관한 법 할 때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작년 27일 때까지는 법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등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만 배우셨는데 등에 관한 법을 하면서 뭐가 통합되었는가. 작년에 따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인 외국인 토지법이 있었어요. 별도 단행법으로.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을 폐지시키고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외국인 등이 외국인 개인, 뭐 법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토지금을 취득할 수 있죠? 거기에 관한 외국인 토지법을 없애고 여기에 넣었어요. 그러면 외국인 토지법 따로 안 배우시고 외국인 토지법이 한 문제 출제됐던 게 여기 이제 들어와 있다고. 여기까지 전체 배우셨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토계획법. 작년까지는 공법 시간에 앞에 나와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었는데 공법 시험에 나왔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국토계획법에서 폐지가 되고 여기 들어왔어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안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 요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출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한 문제 두 문제. 외국인 토지 취득 부동산 취득 한 문제. 토지 거래 허가도 기출 문제를 보니까 작년까지 21일부터 27일까지 기출 문제 공법 문제 보니까 평균 한 문제. 뭐 한 번 두 문제 나온 적이 있지만 간단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보고 최소 몇 문제? 세 문제에서 최대 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 그 평균 네 문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법 두 개에서 33개, 32개, 33개, 34개로 나온다 보시면 돼. 80점에서 85%는 지금 법 두 개에서 나오고 요거 끝나면 이제 중개 실무 해가지고 법에서 배우신 내용을 다시 다른 과목 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다져나가는 게 실무에서 6개, 7개. 그래서 80%, 85%는 여기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강 자료 가지고 계신 거 보면 특강 자료가 전체 내용이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치중해서 8월까지는 저희 과목은 괄호 채우기 하는 특강 자료 보시면 여기까지는 적어 보실 줄 아셔야 돼. 8월까지. 예? 지금 전 시간에 요거하고 요거 배우셨고 지금 배우실 내용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배우실 내용이 전 국토를 봤을 때 어떤 구역, 어떤 지역을 토지에 대해서 거래 계약하고자 할 때 사전에 허가증을 가져와야만 매매 계약이 유효한가.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지역은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해서 지정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땅이 있겠죠? 지정 요건을 먼저 공부하시고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이면 누가 지정을 할 것인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될 것인가, 여기 가장 기본 지정 요건하고 지정 절차요. 지문에 보면 한두 개 나온다 보시면 돼. 그러면 지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이제 일반 토지가 아니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인 토지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 허가 대상인가, 여기 먼저 구분되셔야 되고,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거래 계약할 때는 어떤 절차가 거쳐서 허가증이 나올 것인가, 허가 절차가 나와야 돼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파트.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하니까 허가 신청할 때 내가 규제 목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을 정했겠죠. 주거용으로 쓰겠다, 농사 짓겠다, 그럼 나무 심어서 임업을 하겠다, 축산업 하겠다, 아니면 뭐 사업용으로 쓰겠다처럼 취득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의무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무 이행 기간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취득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용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럼 제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행강제금. 자,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일반 개인 간의 매매 계약하고자 허가 신청 넣으면 이제 허가관청이 요건에 적합하게 따져보고 허가증 내주면 매매 계약하고 등기가 넘어갈 것인데, 허가 신청을 받고 보니까 시군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그냥 개인용으로 취득하는 것보다 공익사업에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내가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선매협의 제도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한 파트, 두 파트인데 나머지 선매협의하고 의무 이행기간이 얼마인가, 이행강제는 어떻게 되는가, 요게 세 파트예요. 요 목차대로 제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럼 지정 요건은 설명을 제가 쭉 드리고 교재는 다시 짚어드릴게요. 교재 박스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요. 한 문제, 두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니까 시험에 나온 부분만 집중을 하시면 돼. 지정 요건은 전 국토 중에서 투기가 이미 성행하고 있다,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요 지역이 지정 요건의 첫 번째.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예요. 그러면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다, 우려가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일반 토지보다는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은 투기가 몰린다. 계획이 있다 그 말은 개발이나 어쨌든 그냥 두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다 그 말은 개발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지역,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지역, 어쨌든 계획이 있다는 말은 계획이 없는 지역보다는 투기가 몰리고 지가가 오르니까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요건의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이미 계획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시행 중일 수 있죠. 개발사업이 시행 중이가 있다. 개발사업 시행 중에 있다. 아니면 개발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일반 토지보다는 투기가 몰리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까지도 지가가 오를 수 있다. 인근 지역까지. 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 예정되는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 말이고, 세 번째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미 각 개별공법에서 행위 제한 뭐 하지 마라는 규제하겠다 그 말 아니야?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투기가 몰립니까? 완화되는 지역. 규제가 풀려야 몰릴 거 아니야. 그래서 행위 제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가 아니고 아예 완화되거나 행위 제한을 아예 해제시켜주는 것. 강화보다는 푸는 지역이 투기에 몰리겠다. 그래서 투기가 성행한다,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달리 표현하면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나 변경되는 지역, 개발사업 시행 중이거나 예정지역, 인근지역
또는 행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 지역이 있다 이렇게. 아니면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지역도 있겠죠. 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이에요. 시험은 요거 행위 제한이 강화가 아니고 뭐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에 풀리는 지역에 투기가 몰린다 이게. 그러면 여기 전국토를 따져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 말이죠. 그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두 사람입니다. 지정권자하고 여기 허가권자하고는 달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두 사람,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두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권자, 구역 지정권자 이렇게 해요.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여기에 해당되는, 시도지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일단 심의 절차가 필요해.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위원회가 이 사람은 중앙정부지 지방자치단체 아니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는 중앙정부가 아니니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어서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가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죠. 지정했던 내용은 통지 절차가 또 필요해요. 지정했다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누구? 시도지사를 거쳐서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요. 시도지사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을 했다면 시도지사는 바로 시군구에 갈 것이 아니고 일단 국토부 장관을 거쳐서 다시 시군구청장에 통지해요. 국장이 지정하면 밑에 두 단계 시도지사 거쳐서 시군구청장이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국장에게 일단 거쳐서 통지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시군구청장까지. 시군구청장은 통지받으면 자기 관할 구역에 어떤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구나 알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 자기 관할 지역 내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 매매 계약할 수 있다 없다? 매매 계약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등기관도 지금 등기 신청 들어온 지역이 일반 토지가 아니고 허가 대상이면 허가증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겠네.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그러면 지정이 되면 지정되었다는 내용은 공고가 되어야 되겠죠. 공고하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 절차를 거쳐요. 지정이 공고되는 것은 며칠 이상 공고시키는가? 7일 이상 공고시키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15일간 열람을 시켜요. 그러면 지정이 되고 통지를 거치고 공고하고 열람했죠. 그러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효력은 허가구역으로서 효력은 언제 발생되는가? 허가구역이 공고되었죠. 지정이 공고됐죠. 공고된 날부터 5일 후에 언제부터라고요? 지정이 뭐 된 날부터? 공고된 날부터 며칠 후? 5일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니까 공고가 되고 5일 이내에는 효력이 발생돼요. 5일까지는 효력이 없죠. 그 말은 허가 받지 않아도 되고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5일 후부터는 이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싶으면 뭐 받고 하라고? 허가 받아야 한대. 숫자 같은 거 나중에 단순하게 하셔도 돼요.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지정의 토지거래 허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며칠 후? 5일 후. 요거하고 이제 최초 지정할 때하고 이제 지정을 했죠 지금? 지정했어요? 지정한 다음에 지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5년 이내에서 지정해요. 몇 년이요? 5년 이내에서 투기를 잡겠다고 지정하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전국토를 봤을 때 전국토 중에서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년 이렇게 정했다고. 5년 이내에서. 근데 3년 다 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계속 투기가 몰리고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계속 규제해야 되겠죠? 재지정할 수도 있고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은 대로변이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투기가 몰려서 허가구역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투기가 사라졌다고. 이 부분. 그럼 계속 투기가 없고 지가가 오르지 않는 지역을 계속 규제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정구역을 축소할 수도 있다. 3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지가도 안정이 되고 투기도 없다. 그러면 지정을 해제해야 되겠다. 그죠? 자, 처음에 최초 지정하고 재지정하고 절정한 게 다른 것이 있어요. 요거. 축소 해제하고 똑같아요. 심의 거치고 통지하고 공고가 똑같다고. 재지정한다. 그러면 요 지역을 계속 투기가 몰리고 지가가 오르니까 재지정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처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고 지정을 했죠.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바로 밑에 있는 누구?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 국장이 재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청취란 말은 처음에 최초 지정할 때 의견 청취란 말이 필요해요? 여기엔 필요 없고 심의하고 지정하면 되지만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러면 최초 지정할 때는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되는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지만 재지정하겠다 그 말은 계속 규제를 하겠다 그 말 아니야. 이때는 5일 후 하면 안 되고 공고된 날 바로 다시 재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다시 바로 효력이 발생되지. 5일 후란 말은 최초 지정할 때만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고 재지정이나 축소 해제는 공고된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차이점은 나중에 비교하시면 돼. 됐어요? 축소 해제 똑같아요. 심의 거치고 통지는 똑같아요. 재지정할 때 심의 전에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요것만 차이점 비교하시면 돼.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지금? 지정됐죠? 그러면 허가구역 내에서 이제 토지 거래하고 싶으면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날부터 5일이 지나버리면 이제 거래 계약할 때 마음대로 하지 말고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 받고 계약하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대상은 어떤 경우에 허가 대상인가? 제도 자체 타이틀이 토지 거래 계약할 때는 사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제도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것은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면 무조건 다 허가 필요한가? 허가 구역 내에 있지만 너무 과소, 거래하고자 하는 면적이 너무 적으면 규제를 크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허가 대상인 토지는 무조건 허가 구역 내에 있으면 무조건 허가 대상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을 정해요. 기준 면적을 보고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증 가져오십시오 그 말이에요. 기준 면적.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 허가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은 공법에서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밖으로 나누면 도시지역 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네 가지로 나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인데 주상공록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미지정지역도 있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기준 면적. 도시지역 밖에 있겠죠. 도시지역 밖에는 농지, 임야, 그럼 기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허가 대상인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이면 기준 면적이 얼마인가? 주거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기준 면적은 180제곱을 초과할 때만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초과할 때만. 180까지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허가 대상일 때 기준 면적 180 나오면 기준 면적 이하 나오면 180 이하는 초과 아니죠? 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90. 요 면적이 기준 면적이고 이하인가 초과를 꼭 구분하셔야 돼.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요. 도시지역 바뀌면 농지는 500제곱을 초과할 때만,
임야는 1000을 초과할 때만, 기타는 250을 초과할 때만 허가 대상이지, 도시지역 밖이지만, 허가구역 아니지만 도시지역 밖에 농지인데 딱 500이다. 허가 받아요? 임야 딱 1000이면 초과 아니죠? 그 이하인가 초과인가 이걸 꼭 구분하시라고. 그런데 기준 면적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나 또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의 거래 실태를 따져보니까 요 면적이 너무 적다,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요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이내 범위 내에서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의 기준 면적이 얼마? 180까지는 허가받지 않으면 되죠. 국토부 장관이 주거지역의 기준 면적을 기준 면적의 200%로 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200%. 180에 200%니까 얼마까지는? 360까지는 초과입니까? 초과 아닙니까? 요 360까지는 180이 이하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듯이 200% 정했다 나오면 360 주거지역에서 200% 정했다 나오면 360까지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360을 초과할 때만 허가 대상입니다라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태를 따져서 10% 이상 300% 이내 범위 내에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오면 이런 질문을 곤란하게 해서 기준 면적을 알고 계셔야만 풀 수 있겠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면 허가 대상 맞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거래 계약할 때 허가증이 필요하니까 어떤 계약할 때 허가증이 필요한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하여 토지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 허가 대상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서 모든 계약할 때 다 가져오라 그 말이 아니고 소유권에 관하여 지상권에 관한 행위일 때만 허가 대상이야.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겠죠? 지상권이 설정 이전되는 경우가 있겠죠? 요 경우에 허가 대상인데 유무상 관계없이 다 허가증이 필요한가?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에 관한 유상 계약일 때만 허가증 가져. 대가 지급이 있는 유상일 때만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규제 목적이죠. 이건 투기를 잡겠다, 지가를 잡겠다는 투기를 잡겠다는 목적이니까 여기에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에 관한 대가가 유상이면 본등기뿐만 아니고 예약도 허가 대상이다. 자, 그러면 허가 대상인 것은 기준 면적을 기억하셔야 되고 초과하는 토지이고, 두 번째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행위이면 모두가 아니고 유상이면 예약까지 포함되고, 더 추가해서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할 목적인 권리도 어쨌든 소유권을 취득할,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도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을, 지상권을 취득할 목적이니까 권리도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허가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는 기준 면적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기준 면적 이하이면 허가 대상이다. 기준 면적 이하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제도니까, 이름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니까 허가 구역 내 건물만 취득할 수도 있겠다. 건물만 취득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증이 필요하다. 건물 허가 제도가 아니니까 건물만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행위일 때 허가 대상이죠.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다.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유상 행위일 때 허가 대상이죠. 공짜로 넘어가는 것은 정여죠. 무상인 정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거래 계약하고자 할 때 허가증이 필요하죠. 그러면 기준 면적 초과지만 거래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아니면 허가증이 필요하다. 거래 계약은 민법에서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 요한다.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등기 요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은 민법 187조 나중에 보시면 법률 규정을 줄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 없이 권리가 등하죠. 거기가 줄여서 법정 이렇게 하죠. 법정 지상권, 법정 담보물권, 법정 붙었으면 계약이 있다 없다. 계약 없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거. 상속은 계약 아니죠. 법원 경매도 계약이 아니죠. 형성 판결 공용징수 있죠.
그러면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경매에 넘어왔다. 경매. 그러면 낙찰받을 거 아니야? 그럼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허가증 필요하다. 상속은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을 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하면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고 지상권이 유상으로 설정 이전될 것인가? 소유권이 유상으로 넘어가는 계약 매매 계약 또 교환 계약. 허가 대상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증 가져와야 합니다. 그 말이고 지상권 설정 계약도 유상이 될 수 있죠.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임대차는 월세를 차임을 줘야 되죠. 차임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되는 유상 계약 이용이 되는데 지상권 설정 계약은 반드시 지료 지급이 있어야만 성립돼요? 아니에요.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공짜로 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이 유상되려면 지료 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면 유상 맞죠? 요때 허가증이 필요한데 요 경우이면 매매 계약에서 이전 등기할 거 아니야. 교환 계약에서 이전 등기할 거 아니야. 본 등기뿐만 아니고 예약도 포함이 되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 종국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나중에 나누시잖아요. 예비 등기는 가등기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 가등기가 있고 나중에 민법 시간에 민사특별법 가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에서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이면 보통 저당권 설정하죠. 그런데 채무 변제 담보 목적인데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드는 거. 이게 담보 가등기야. 그럼 어쨌든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있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어쨌든 예약도 포함되니까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든지 보증 가등기든지 허가 대상이다. 됐어요?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에 관한 유상 계약일 때 허가증이 필요하고 예약이 필요해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치료 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허가 대상인데 법에서는 규제 목적이니까 어쨌든 종국적으로는 어쨌든 어떤 행위일지는 몰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이면 또는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이면 궁극적으로는 매매, 교환, 지상권 설정 계약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해서 외형적인 모습은 매매, 교환, 지상권 아니지만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할 목적인 권리도 있겠다.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빌렸으면 10억을 돈을 갚아야지. 그럼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약정해요. 내가 10억을 갚지 못하면 10억 돈을 갚는 대신에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 10억짜리 토지를 10억 돈을 갚는 대신에 10억짜리 토지를 대신 갚겠다. 토지로서 대신 갚겠다. 대물 변제 예약. 대물 변제 예약도 돈을 빌려서는 외형이지만 어쨌든 담보 잡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니한테 주겠다. 그런 것이니까 대물 변제 예약도 소유권 취득 목적 맞죠? 허가증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10억 빌려서죠? 네?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했다. 그걸 돈을 못 갚으면 민법 배우시면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을 하고 낙찰 대금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나오죠. 그게 일반 저당권 실행인데 저당권 설정 당사자가 이렇게 약정해요. 지금 10억에 대해서 내가 담보를 잡는데 네가 10억을 갚지 못하면 내가 경매 신청할 것이 아니고 10억짜리 부동산 소유권을 나한테 달라고. 외형적인 모습은 저당권 설정 계약인데 내부적인 약정은 10억을 갖지 못하면 내가 경매 실행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달라고. 이걸 유저당이래요. 뭘 한다고? 유저당도 대물 변제 예약도 허가 대상이고 한 개 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있어요. 부담부 증여. 증여는 무상이에요. 허가증 필요 없다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허가 대상인 토지를 정의하기 전에 최대한 담보를 잡아서 10억 담보 잡고 대출 받았어요. 소유자가. 10억 저당권 들어왔죠? 허가 대상 토지에 10억에 대한 저당권을 네가 정해받는 수정자 네가 안고 정해받아라. 이게 10억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안고 가는 조건으로 정해받는 거. 이게 부담부 정여예요. 부담부 정여는 무상인데 이렇게 악용해서 많이 빠져나가니까 부담부 정여도 무상이에요. 대가적인 채무가 없다고 얘기는.
그러니까 부담부 정연인데 부담부 정연은 어쨌든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무상이지만 이렇게 악용해서 많이 가니까 부담부 정여. 그 다음에 대물 변제 예약 유저당도 궁극적인 목적은 소유권, 지상권, 취득 목적이니까 허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 허가 대상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기준 면적은 꼭 알아야 되겠다. 요 정도 하시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어야 되고 1. 거래 계약인데 어떤 거래 계약? 소유권이 넘어가는 계약. 지상권이 유상으로 설정 이전 계약이니까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지료 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일 때 허가증이 필요한데 규제 목적이니까 예약도 포함되니까 가등기도 허가증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그러면 토지가 아니거나 기준 면적 이하이거나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거나 유상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거래 계약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허가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르면 하면 이걸 다 모르는 상태에서 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너무 많으니까 요거 요건부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설정이 정한 유상 계약일 때 예약까지 허가증이 필요하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허가 대상을 모셨다면 여기 허가 구역이 이미 지정되었고 허가 대상인 것이 공부되셨다면 그러면 허가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또는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이나 지료 지급 약정을 한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는 이제 허가증 받아봐라 그 말 아니야? 허가 절차는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 지료 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허가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법상의 절차는 다 기본이 공동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했다. 어떻게 신고하고?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기 신청하는 것도 공법상의 절차죠. 등기 신청하는 것.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매 계약에서 등기 신청할 거 아니야? 공동 신청 원칙입니다. 다 공동. 물론 예외 사정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공동 신청합니다. 허가권자가 누구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인데 허가증을 내주는 사람은 누구한테까지 통지 내려갔어요? 시군구청장에 통지 내려간 이유가 네 관할 구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허가 신청 들어오면 잘 확인해보고 허가증 내주라 그 말이죠.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 받고 세세하게 4가지를 따져봐요. 그럼 신청한 지금 허가구역 내 허가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한 당사자가 취득해서 자기가 실소유자로서 직접 토지를 사용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요. 실소유자가 아니면 허가증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허가구역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계획에 적합한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허가구역의 주변 환경하고 적합한지도 봐야 돼. 허가구역에 지금 공장을 지금 내가 짓고 싶다고 공업용지로서 공장을 지으면 안 되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니야. 주거용이나 환경이 적합해야 돼. 실소유자 입장에서 취득하려는 토지 면적이 적합한지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허가구역 내 집을 지어서 살고 싶다. 주거용으로 취득한다고. 주거용으로 취득하는데 지금 허가 신청한 면적이 5만 평이야. 맞아요. 실소유자는 맞지만 취득 목적하고 면적이 안 맞으면 투기 목적이니까 안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고 실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계획에 적합한지 환경에 적합한지 실소유자 입장에서 면적에 적합한지 따져보니까 적합하다면 허가를 반드시 해야 되죠. 허가.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적합해서 허가증이 나오면 그 다음에 사전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이제 뭐하고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이나 지료 지급 약정을 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하면 허가 받은 다음에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여기에 적법한 허가 절차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다시 따로 봐야 되지만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이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매매 계약을 하고자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일반 매수인이 취득해서 자기 개인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공익사업,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시군구청장이 보니까 그러면
개인이 취득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군구청장이 이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쓰겠다라든지 이미 허가받아서 취득한 토지가 있으면 취득한 토지가 있으면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죠. 그런데 허가받아서 허가증 취득하고 토지는 취득했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 땅이 지금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수인 네가 먼저 가져가지 말고 국가기관 중에서 선매자는 먼저 매수하겠다 그 말입니다. 매수인이 가져갈 게 아니고 공익사업으로 필요하겠다 하면 선매자를 정해서 선매자 네가 토지 소유자 찾아가서 팔지 말고 네가 먼저 매입하겠다고 협의를 거쳐봐라. 선매 협의 절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따라 보셔야 되고,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불허가 처분 통지가 와요. 네가 신청한 내용에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맞지 않습니다. 환경이 맞지 않다. 계획이 맞지 않다. 나오겠죠? 다음에 허가 신청 넣을 때는 여기에 안 맞아서 불허가 처분하니까 맞춰 오십시오라고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해요. 그러면 야는 팔려고 허가 신청 넣었잖아요. 그럼 불허가 처분 나오면 불허가 나와버리면 계약해봐야 계약이 무효니까 못 팔죠? 그러면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이 안 받아지면 어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지상권을 네가 매입해라.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허가 처분을 받아도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 처분 받은 경우에 보통 이의 신청한다? 안 합니다.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공통인데, 보통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 제도가 있고, 이의 신청이 안 받아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 받아서 취득했죠? 취득하게 되면 취득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 기간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대부분 다 2년짜리고 4년짜리, 5년짜리가 있는데 2년짜리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업용도로 할 때 사업 나오면 4년, 현상 보존 목적이면 5년, 주거용이다, 농업용이다, 임업용이다, 축산업용이다. 대체 토지 들어보셨어요? 허가구역 내 토지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을 했다고, 국가기관하고 협의 양도했다고. 그러면 이건 자기 땅이 아니고 수용당했으니까, 협의해서 양도했으니까 보상은 받겠죠. 보상받은 돈 가지고 허가구역 내 다른 지역이 있죠. 다른 지역에 있는 땅을 취득할 때는 이게 대체 토지라 해요. 대체 토지를 취득할 때도 기간이 2년이에요. 4년짜리 사업하고 현상 보존하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뭐다? 2년. 뭐 종전에 3년짜리 있었는데 3년짜리 없어져서 공방이 더 수월해졌대요. 그 의무 이행 기간 연결이 다 잘못된 거 하면 무조건 3년 나오면 다 틀렸다 이게. 2년, 4년, 5년. 요 기간 동안에 의무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죠. 이용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이 왜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가 확인되면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십시오라고 이행명령을 때려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서 원래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십시오라고 이행명령을 때려요. 이행명령을 때렸는데 이행명령 기간 동안에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강제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 있다. 이행강제금도 토지 취득가액, 실거래가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0%, 7%, 5%짜리가 있어요. 요거 의무이행 기간 있죠? 요거하고 이행강제금이 10%는 어떤 경우인가, 7% 어떤 경우인가, 5% 어떤 경우인가, 요걸 보셔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허가 절차인데, 보세요. 다 했어, 이제. 선매제도는 함정이 선매한다 그 말은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자 허가 신청을 들어왔다고. 시군구청장이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에 더 필요하다, 또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에 더 필요하다 되면 선매제도는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수용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 네가 먼저 가져가지 말고 공익사업이 더 필요하니까 내가 먼저 국가기관 등인
선매자로 지정된 내가 먼저 매수하겠다는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는 것이지 수용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선매할 때 선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선매하게 되는 가격이 감정 가격이에요. 공시가보다는 좀 높은데 감정 가격이고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파는 입장에서 보면 시가대로 매입하면 선매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국가기관은 뭐 돈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 가격대로 선매하다 보니까 감정 가격대로 선매 협의가 토지 소유자에게 선매 협의 들어왔죠? 협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선매 협의 제도는 먼저 우선해서 매수하겠다는 권리인데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런 권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매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루어지니까 시군구청장에게 계약서 사본 가지고 선매 협의조서 들어와라 해서 허가증 내주겠죠. 그런데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톤이 다시 시군구청장에 다시 넘어가요.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이렇게 따져봐서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따져서 다시 허가 처분하든지 불허가 처분한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네 가지를 따져서 허가 처분하는 것이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 기본인데 허가 신청 대상인 토지가 공익사업이다.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가 공익사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선매 협의를 적어줄 수 있다 없다? 있고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가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시군구청장에게 협의조서 가지고 들어와라. 허가증 내줄 테니까. 근데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했다. 선매 협의를 거쳤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선매 협의권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시 누가요? 시군구청장이 다시 요건을 따져서 허가 처분하든지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두 번째, 허가 신청받은 허가권자가 예전에는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이렇게 15일이 기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 처리 기간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민원 처리 기간, 줄여 처리 기간 내 이렇게 나와요. 처리 기간 내는 최대 15일 이내에서 자치단체마다 7일짜리로 7일 이내 허가증 내주는 데 있고 10일, 15일 내주는 기간이 다 달라서 요즘에 15일 이내 이렇게 하지 않고 민원 처리 기간 내 민원 처리 기간 내 허가증을 내주든지 불허가 처분 통지하든지 선매 협의 통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민원 처리 기간 내 허가증도 안 내주고 불허가 처분 통지도 없고 선매 협의 통지도 없어. 그럼 야가 시군구청장이 해태하고 있네. 일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허가가 있은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처리 기간 내 허가 처분도 없고 불허가 처분도 없고 선매협의 통지도 없으면 뭐 한다고요?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허가 됐으니까 시군구청장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요게 허가제도예요. 요거 위에 이제 형벌이 뭐 2-100분의 30, 뭐 1-1,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뭐 포상금 제도 있는데 그건 5, 6월 달에 요약지침표 사시면 되고 허가구역은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요게 허가구역 지정 요건은 행위자니 강화가 아니고 뭐 완화되는 지역. 지정할 때하고 재정이 다른 것이 재지정할 때는 심의, 심의는 똑같은데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의견 정치 절차가 필요하고 축소 해지할 때도 똑같이 공고 심의 거치고 공고하고 열람시키고 통지는 똑같은데 효력은 최초 지정할 때 효력은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며칠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지만 재지정이거나 이건 공고된 날 바로 효력 발생한다. 차이점만.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인 것은 다시 기준 면적을 알고 계셔야 되고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한 유상 계약할 때 허가증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매매, 교환,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필요한데 요 기준 면적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기준 면적 10%에서 300% 이내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고 기준 면적 이하이거나 아니면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거나 아니면 거래 계약이 아니거나 하면 허가증이 필요 없고 매매 교환 계약이 형식뿐만 아니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지만 유저당 금전 소비대차하게 돈을 빌려 쓰는 계약이지만 궁극적으로 대물 변제 계약도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목적이니까 정여는 무상인데 채무를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정의하는 것 부담부 정여도 허가 대상이 있다. 그 다음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네 가지를 따져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허가 불허 처분하고 불허 처분 받으면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매수 신고할 수도 있고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하면 선매 협의를 적어줄 수가 있고 취득했다 허가받아서 취득했다면 의무 취득 목적으로 이용해야 할 의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 취득 목적으로 이행하자면 이행 명령때리고 이행하자면 이행 강제금 됐나요? 파트 이렇다. 그럼 쉬었다가 교재 확인해 봅시다.